임차인 생활하시다가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기면 이걸 방치하시면 안 돼요. 임차인이 더 덮었을 수가 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의 유춘호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예. 이제 전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많죠. 근데 내가 뭐 월세나 전세 살다 보면은 벽에 시계 하나 또 잘 못 걸게 예, 하는 예, 집주인들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나갈 때 메꾸고 나가라, 원상복구 해야 된다, 못 박지 마라, 집값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예. 세입자분들이 벽에 시계나 그림도 못 걸고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 원상복구의 의무라는 게 어떤 건지 예.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들어서 예.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전세든 월세든 다 이제 법적으로는 주택 임대차고요. 좀 임차인은 남의 집을 빌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그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 대신에 네.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되면 원상에 회복해서 네.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임차인은 이제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 건 뭐 당연하고, 네. 근데 문제는 범위와 내용이 어떻게 되냐, 네.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때도 네. 묻을 수 네. 있고 네. 한 거지 네. 않습니까? 약간의 파손도 네.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원상 회복을 하고 어디까지는 원상 회복을 안 해도 되는지, 네. 이게 문제가 되겠죠. 집주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원상 회복의 범위나 내용은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범위와 내용을 다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판례도 이런 게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기준, 네.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 판례 문구를 보면 원상 회복의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네. 임대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하고요. 네. 구체적인 이제 판례나 사례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어렵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애매한 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집도 물건이니까 네. 물건을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마모가 되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생활하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하자나 오염 이런 건 사실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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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생활하자 수준을 넘는 훼손, 네. 그다음에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 이런 부분은 원상 회복을 해야 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례를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판례를 보면.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 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 못질을 하더라도 네. 너무 과도하다. 네. 그러니까 생활하자 이상을 넘는 과도하다. 여기저기 너무 빵빵빵 박아서 받고 도배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네. 그런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넘지 않는 네. 못질은 네. 뭐 수인해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애완견 요새는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애완견의 배설물로 인한 하자, 오염, 네. 그다음에 과도한 낙서. 네. 이런 거는 사실 생활하자 이상에 넘거나 임차인이 네. 조금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원상 회복에 포함돼야 될 겁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만약에 못을 박기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좀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임대인이 좀 감안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려주는 사람이. 그렇죠. 그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서 막 시비가 붙을 것 같으면 네.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부터 예. 못을 한 이쪽 벽엔 3개, 이쪽 벽엔 4개를 박을 수 있게 허용해 준다.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좀 명료해지지 않을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면 더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상 그렇게는 너무 어렵겠죠.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네.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잖아요. 그쵸. 특약사항에 가능하면 명확히 기재하는 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특약사항에 뭐 애완견 사육 금지, 뭐 그로 인해서 배설물에 의해서 장판 도배가 뭐 오염되면 배상한다. 네. 뭐 실내 흡연 금지, 네. 벽면 못질 금지. 네. 이렇게 위반했을 때 뭐 배상금 얼마로 한다. 뭐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까지 하면 좋죠. 이렇게 네. 디테일하게
정하면 정할수록 다툼의 네. 소지가 줄어들겠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시면 좋은 게 원상위 보육이라는 거는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돌리는 게 이제 원상위 보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할 때 목적물에 네. 주택의 현황이나 상황을 뭐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네. 아주 분쟁을 줄이는데 아주 네. 도움이 되겠죠. 그렇네요. 네. 변호사님 이런 것 좀 어떨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못질을 그냥 일상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네. 이쪽 벽에 시계 하나 걸고 이쪽 벽에 거울 하나 걸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임대인이 이거 이렇게 빵꾸 내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거 요즘에 메꾸는 것도 있더라고요. 못질 네네. 메꾸는 거. 했더니 해도 벽지가 손상됐지 않냐. 이거 빵꾸 나서 벽지 새로 해야 된다. 도배가 빼고 보증금 돌려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에서 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이 너무 다르면 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거는 원상회복 해야 될 정도는 아닌데라고 해도 네. 임대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거 같잖아요. 네, 네. 그럼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보험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때 이제 서로 이게 민사소송인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아, 그런데 그런 경미한 걸로 민사소송 잘 안 가겠죠. 네. 그렇군요. 네, 예, 예. 아니, 저는 이제 왜 여쭤보냐면, 제가 또 조그맣게 카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좀 있으면 계약 만기라 이제 그만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꼬장꼬장해요. 예. 그래갖고, 별거 아닌 걸로 막 트집을 잡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결국은 또 이렇게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건가 보네요. 좀 결국에는 내가 조금 분쟁이라는 게 내가 네. 조금 감수하더라도 네. 뭐 여기서 해결하고 싶으면 내가 손해를 좀 보고서라도 네.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네. 내가 도저히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법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 네. 하면 분쟁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나홀로스 소송도 가능하니까요. 네, 네. 그렇게 뭐 요즘 인터넷에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네. 본인 소송을 하셔도 돼요. 네. 그럼 민사소송을 가게 되면 서로 이제 자기 입장을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집주인은 말이 안 된다. 거기에 대해 서로 뭐 증거 준비하고 뭐 이렇게 또 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부분에서는 네. 법원에서 이거는 자연 마모냐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냐 네. 아니면 이게 과도하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거냐 그 범위를 넘냐 네. 이걸 가지고 판사가 네. 결국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겁니다. 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번에 이제 예시를 하나 이게 뭐 정확한 기준은 아닌데요. 통상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생활하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달력이나 액자 걸어놓잖아요. 그쵸. 뭐 그런 흔적. 네. 그다음에 냉장고 TV 놓으면 뒷면이 벽이 검게 변색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도배를 바꿔 할 정도가 아닌 못질. 그다음에 에어컨 설치로 인한 뭐 나사못 자국. 네. 그다음에 카페트나 가구 놓았던 밑에 자국. 네. 햇볕으로 인한 벽지, 마루 등의 변색.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생활하자로 봐야 될 거고요. 네. 이제 임차인의 잘못이나 비정상적인 사용의 경우는 뭐 바퀴 달린 의자로 네. 이제 마룻바닥에 흠이나 오. 이런 걸 할 경우에 이삿짐 옮기면서 네. 생긴 마루의 긁힘, 뭐 그다음에 도배를 바꿔야 할 정도로 못질을 과도하게 한 경우, 네. 에어컨 누수를 방치하여 생긴 벽의 부식, 네네네. 결로를 방치해서 확대된 얼룩이나 곰팡이. 임차인 생활하시다가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기면 이걸 방치하시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바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게 있다. 알려줘야 되나? 알리거나 와서 좀 해달라. 이래야 됩니다. 이걸 방치해서 더 큰 손해가 확대되도록 네. 미리 모르게 하면 임차인이 더 덮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네요. 예,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집에 네. 뭐 하자가 있거나 네. 곰팡이나 물이 새서 네. 물이 새면 천장이건 벽면이건 다 곰팡이가 네. 생기잖아요. 그쵸. 집이 상하잖아요. 그쵸. 손해가 확대되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뒤집어 쓸 수가 있거든요.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알리고 네. 수리하도록 하고 네.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에 물이 조금씩 새요. 네. 그 생활할 때 불편한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괜히 이런 것까지 말하지 말자. 그냥 살자. 괜찮잖아. 집주인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예. 근데 오히려 나중에 그게 일이 커지게 됐을 경우에는 임차인들, 또 네. 월세나 전세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네. 덮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리가 되는 네. 거네요. 뭐 사소한 부분, 뭐 전등이나
나갔다 네. 과다한 비용이 안 들고 네. 일상생활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임차인이 하시되 네. 이런 뭐 결로가 생기거나 물이 새거나 해서 집에 다른 손해가 확대될 것 같으면 네. 그런 상황은 반드시 임대인한테 이런 사실을 고지하고 그 근거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아, 혹시 그것도 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나 그런가요? 임차인? 나중에 이걸 방치했을 때 네. 그래서 그 손해가 확대됐을 때 네.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 방치한 과실. 임대인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 생활하는 임차인이 얘기를 해줘야 예, 예. 고칠 수가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아마 많은 세입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배려한다는 마음 때문에 굳이 뭐 집주인 귀찮게 하지 말자 그랬다가 네. 나중에 또 큰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꼼꼼하게 챙겨서 집주인분 것도 이참에 그냥 전화도 한 통 하시고 잘 지내시죠? 코로나인데 이런 인사도 한번 나누는 그런 거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륜의 유춘호 변호사였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